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리더니 이제 그쳐서 아침 일찍 농장에 나와서 풀을 깎고 구독자님께서 이야기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요즘 어떤 비료를 주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농장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매년 2월 말 3월 초에 유박을 시비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시비하지 않고 유기물 멀칭으로 키운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이제 수확이 끝난 다음에 비료를 시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비료의 시비는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 검정이나 또는 잎을 분석해서 그 결과치에 따라서 비료를 시비하고 말고 해야 합니다. 그냥 본인이 느끼는 낌만으로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는 과학적인 계측값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제가 우리 농장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2월 말 3월 초에 유박을 시비하고 그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떠한 시비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영양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수확한 과일의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 제가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은 굳이 비료를 주지 않아도 이 블루베리는 물 빠짐이 좋은 환경에 토양의 산도가 맞고 또 유기물이 충분하다면은 비료를 굳이 많이 필요치 않는 식물이 바로 이 블루베리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재배하고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재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들의 자람새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얘네들이 성장한 것을 보더라도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내년에 열매를 맺게 될 결과지인데, 결과지의 자람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데 여기에 또 굳이 별도의 어떤 시비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만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과지 하나하나가 길쭉길쭉하게 잘 자랐습니다. 차라리 정말 시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토양 검사나 또는 잎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치에 따라서 시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농장에 나와서 저는 풀을 깎아줌으로써 일단 해충의 은거지를 없앨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빛과 바람이 농장 깊숙하게 잘 통과해서 나무들이 병충해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비료를 주는 것보다 농장 안에 있는 이러한 나무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풀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더 맞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무들은 광합성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고, 광합성 활동을 하지 못하면은 양분을 뿌리와 줄기 이런 곳에 저장하지 못하니까 겨울나게 하면서 동해 및 냉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틈틈이 이렇게 나무를 감싸고 있는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영농 활동입니다. 사실 비료를 주는 것보다 이것이 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동안 블루베리 분갈이 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잡초를 제거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 속에 잠겨 있는 이러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무들은 지금 풀을 없애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농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쯤 되면은 이제 저 산속에 있는 또는 각종 해충이 이 밭으로 날라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갈색 날개 매미충입니다. 이러한 갈색 날개 매미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끈끈이 트랩을 달아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이 농장을 돌아다녀 보면 개중의 일부가 나무가 이유 없이 이제 죽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뭐 특별히 문제 없는데 저 아래쪽에 가보면은 나무가 잘 자라던 나무가 갑자기 죽은 게 있습니다.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를 보면은 잘 자라던 성목입니다. 수세도 괜찮았는데 나무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줄기만 살아남아 있고 나무 전체가 다 죽어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은 틀림없이 곰팡이균류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무는 즉시 잘라서 소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몇 줄기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 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줄기만 남기고 나머지를 잘라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곰팡이균류가 이 안에 어딘가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것을 없애려면 완벽하게 제거하고 또 새로운 묘목으로 식재하는 것이 도리어 더 좋습니다. 이 풀들이 정말 뭐 잠깐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농장에 나와서 각각의 나무를 대상으로 풀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병든 가지, 병든 나무를 제거하는 그러한 영농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활동하면서 또다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즘 어떠한 비료를 줘야 하는지 비료, 즉 시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즘 시비는 특히 질소질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가지고 시비한다면은 늦자람만 발생하고, 이러한 늦자람은 결국은 동해 및 냉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름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 농원에서는 이것을 빨리 경화시킨다고 칼슘이 들어있는 그러한 또 비료를 시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의 환경이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조성해 주면은 너무나도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블루베리입니다. 토양의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어야 하고, 또한 두 번째, 토양의 산도가 pH 4.5에서 5.2로 맞춰줘야 하며, 세 번째,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줘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발로 밟으면 푹푹 들어갈 만큼, 발자국이 생길 만큼 제 농장은 이렇게 유기물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이들이 물 빠짐도 좋고 나무의 자람새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의 산도를 pH 4.5에서 5.2로 맞춰주고 충분한 유기물로 멀칭을 해주신다면은 이 블루베리는 정말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블루베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즘 할 수 있는 영농 활동은 시비를 하는 것보다 유기물로 멀칭하는 이러한 영농 활동을 하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청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